제 변호사 친구가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뭐 공부로 성공하는 세상 끝났다. 로또만이 희망이다. 뭐 이렇게요. 근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말이 아닌 게 요즘 미래 교육이나 직업 문제로 다들 좀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인물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칸 아카데미 설립자 살만 칸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까지 했죠. 내가 지금 학부모라면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부터 읽겠다. 뭔가 특별한 통찰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살만 칸이 그의 책 나는 AI와 공부한다 이걸 중심으로 AI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해 뭘 말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칸 아카데미, 그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무료로 이 엄청난 밑상,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그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배경이 중요하죠.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한 자료는 살만 칸의 책을 아주 잘 분석한 유튜브 채널 책추남TV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AI가 교육과 일하는 방식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능력이 진짜 중요해질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큰 변화 속에서 바로 당신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칸의 핵심 생각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불안감부터 좀 짚어보죠. 스탠포드 대학의 크리스 피츠 교수 일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프로그래밍을 정말 열심히 배운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AI가 자기보다 코딩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좌절해서 교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어휴, 혹시 비슷한 경험, 뭐 현타라고 하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막 시간 들여 배운 기술이 갑자기 좀 무용지물되는 느낌. 바로 그 지점. 그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딱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프로그래밍처럼 와, 이거 진짜 미래 기술이다 했던 영역에서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걸 보니까 그럼 내 노력은 뭐지? 난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빌 게이츠가 말한 기술의 역사라고도 딱 맞아요. 어떤 걸 배우기 쉽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 그러니까 AI가 나오면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굳이 이걸 직접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그 좌절한 학생한테 피치 교수가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네. 피치 교수가 뜻밖에도 아니 프로그래밍 기술은 여전히 중요해.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AI가 코드를 짜주는데 왜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이제 칸이랑 피치 교수가 강조하는 핵심 통찰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AI가 개별 코드, 그 조각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죠. 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은 오히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 메타인지. 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게 쓸만한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이걸 더 좋게 만들려면 결국 그 바탕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AI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그 분야 지식이 더 중요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AI를 그냥 내 대신 일하는 애로 볼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이렇게 확 키워주는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마치 운전자가 자동차 엔진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운전 자체를 잘하고 교통 상황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중요한 건 AI를 대체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의 전환인 거죠. AI랑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제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예요. 와튼 스쿨의 이선 몰릭 교수가 이걸 켄타우로스에 비유했어요. 켄타우로스요? 반인반마? 네, 근데 그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반은 인간, 반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인 켄타우로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교수는 AI를 써서 생산성을 뭐 10%, 20%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10배, 1000%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까지 말해요. 와, 10배요. 1000%? 네, 이건 단순히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야,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네요. 그 살만한 아들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14살 아들이 비디오 게임 개발자가 꿈인데 예전 같으면 전문가 대여섯 명은 있어야 했을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형 AI 덕분에 혼자서도 해볼 수 있다고 막 경저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뭐 시나리오 작가가 AI 도움 받아서 직접 영화까지 만드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측도 하고요. 책주남 채널에서도 AI로 작곡하고 영상 만들고 그런 사례들 봤거든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AI가 창작이나 혁신의 그 문턱,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과거엔 진짜 상상도 못할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제는 작은 팀이나 심지어 개인이 AI 도움으로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과 학생들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돈이랑 시간으로 되게 완성도 높은 단편 영화를 막 만들어내는 거 상상해 보세요. 와. 이게 칸이 말한 산업혁명 이전의 장인 모델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장인 모델로의 회기요?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장인들은 그냥 특정 기술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품 기획하고 재료 고르고 만들고 심지어 팔고 홍보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능력을 가졌죠. 아, 그렇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네, 그렇죠. 엔지니어링, 디자인, 재무, 세일즈 이런 다양한 걸 다 이해하고 전체를 조율하면서 가치를 만들었어요. AI 시대에는 개인이 AI라는 엄청난 조수를 딱 두고 과거 장인들처럼 여러 지식과 기술을 막 융합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능력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부품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정말 흥미로운 관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은 과연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날카롭게 지적하죠. 지금 학교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 공장 모델에 맞춰서 설계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래 가진 창의성이나 기업가 정신을 오히려 막 죽이고 있다고. 아이들은 줄 맞춰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 받아 적고 정해진 시간표 따라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먹는다. 이 묘사가 너무 현실적이라 좀 씁쓸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더 그렇죠. 칸의 핵심 주장은 그거요. 모든 아이는 원래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자질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지금의 이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이걸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해진 틀에 맞춰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AI 시대는 단순히 특정 분야만 깊게 파는 전문성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지식과 자원을 창의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기업가 정신, 이게 훨씬 더 주요해진다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요? 네, 여기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뭐 회사 차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기술, 돈, 사람, 정보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예전에는 없던 가치를 딱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힘,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 자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칸하고 빌 게이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역량들,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역설적인데 기본 역량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읽기, 쓰기, 세마기, 흔히 말하는 3R이죠. 아, 기본기? 네. AI한테 명확하게 질문하고 AI가 내놓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능력.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바로 이 3R이라는 거죠. 하긴 AI한테 질문을 잘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폭넓은 지식 기반이에요. 특정 분야 전문가를 넘어서 역사, 예술, 과학, 법, 재무 뭐 이런 다양한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연결하고 융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소프트 스킬이죠. AI가 따라하기 힘든 공감, 소통, 협업 능력. 이건 정말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기본 역량, 폭넓은 지식, 소프트 스킬, 여기에 칸이 특별히 더 강조한 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개인적 비전을 갖추는 능력입니다.
개인적 비전이요? 네, 이건 그냥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스스로 딱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지식, 기술, 자원, 사람이 필요한지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조합해서 실행해 나가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맞다 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 지식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흔히 말하는 T자형 인재 있잖아요. 깊은 전문성이랑 넓은 교양. 이걸 넘어서서 이 모든 걸 통합하고 주도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메신저 비즈니스 개념처럼요.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가치를 만드는 것. 이런 게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본부터 비전까지 준비할 게 참 많네요. 근데 AI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솔직히 두려움도 만만치 않잖아요. 챗GP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난리였죠. 부정행위한다, 비판적 사고 능력 떨어진다, 이런 걱정 때문에 사용 금지한 곳도 많았고요. 맞아요. LA, 시애틀, 뉴욕 교육청들이 그랬죠. 심지어 어떤 언론은 AI를 마음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염병,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화면만 너무 오래 본다거나 스스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될 가능성, 또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나 유해정보 노출 위험, 이런 것들은 분명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들이죠. 그렇죠.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살만 칸이나 오픈 AI의 그레그 브로크만 같은 사람들은 기술 자체의 좋고 나쁨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본질이라고 계속 강조해요. 오픈 AI도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기술적, 정책적 장치 마련에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핵심은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AI를 현명하게 또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니는 이미 램프에서 나왔다. 이 비유처럼요. AI는 이제 우리 현실의 일부가 됐어요. 피할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 지니는 이미 램프에서 나왔다.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결론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말인데요. 어떤 거죠?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맞아요. AI를 활용해서 정보를 더 빨리 배우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막 연결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업무 생산성을 확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일부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평가 방식도 바뀌고 있대요. 어떻게요? AI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이걸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네, 자료에 소개된 나비스쿨의 상군 학생 사례는 진짜 놀라웠어요. AI를 학습 파트너로 삼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요. 스타트업 아이템으로 해외 투자 유치 제안을 받고 미네르바 스쿨 같은 아주 혁신적인 대학에도 합격하고. 3개월 만에요? 이야. 네, 이게 바로 AI가 학습과 성장의 속도를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경쟁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살만칸의 통찰을 따라서 AI 시대 교육과 미래 역량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AI는 분명 교육과 일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변화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뭐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거다. 그 길은 AI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협력자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이게 칸의 핵심 메시지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넓은 지식 기반 위에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메타인지, 그리고 흩어진 요소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비전, 이런 것들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강력한 도구를 당신이 어떻게 쓸 거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개인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뭐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 방향을 설정할 때 좀 의미 있는 질문과 기준점을 던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AI가 주도하는 미래의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한 고민, 그걸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정말 완전히 다른 기회를 줄 거예요. 이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게 당신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살만카는 AI가 학습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조력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A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창의성, 아니면 윤리적인 판단력 같은 것들요. 이런 것까지도 함께 키워나가는 파트너가 될 수는 없을까요? AI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단순히 더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지, 당신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